요즘 간혹 아직도 이게 어느 화가 입에서 이런 얘기가 들리기도 합니다. 나는 도대체 세상을 이해할 수 없어. 나는 팔리는 그림을 그리지 않아. 예술은 말이야, 순수해야지. 팔기 위해서 그림을 그린다는 것은 예술에 대한 모독이야. 이런 말을 듣습니다. 뭐 젊은 친구들한테도 듣기도 합니다만, 저는 여기에 답합니다. 누군가 팔리는 그림을 그릴 수 있다면, 그릴 줄 안다면, 내 얼마 되지 않는 재산이나 아니면 대출을 내서라도 응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그의 제자가 되겠다고 말입니다. 팔릴 수 있는 그림을 그리는데, 그럴 때마다 팔리는데, 금방 원상 회복되지 않겠습니까? 본전 금방 찾지 않을까요? 애매모호한 부분이긴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술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해 나가고 있는 미술만평 278회차 박정수, 전국의 만평이님과 해외 동포 만평이님께 봄 기운의 마음을 실어서 인사드립니다. 항상 고맙습니다. 봄 기운 실린 이 마음을 빗대서 좋아요와 구독, 알림 좀 기다립니다. 미술만평을 살찌우게 합니다. 다시 한번 고맙습니다. 요즘 정말 벅찬 시기를 사는 것 같아요. 정말 어렵습니다. 국회의원 선거도 한 달 남짓 남았고, 한 달 덜 남았나요? 그러면서 주변에 미술시장 어렵다고 그러죠. 작품 판매 안 된다고 그러죠. 지인 화랑들 속속 문을 닫거나 오피스 기내로 변환되고 있죠. 아트피아 힘들다는 얘기도 많이 들립니다. 정말 버티기 힘든 시기이지만 굳건하게 새봄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거예요. 정말 이 어려운 미술 시장이지만 화가 엔터테인먼트 사업이라는 부분에 진출하는 기업들을 간혹 듣습니다. 지난달이었던 것 같아요. 얼마 전에 YG 엔터테인먼트 자회사인 YG 플러스라는 회사에서 작가 매니지먼트 사업으로 국내 미술 시장을 진출해 보겠다는 기사를 본 일이 있습니다. 이 회사는 그냥 이 기사 내용 보면 그렇더라고요. 국경 없이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예술을 지향한다고 합니다. 여기뿐만 아닙니다. 최근 미술장의 주변에서는요, 화가에 대한 엔터 사업에 진출하겠다는 기업이나 개인들이나 이런 이야기들을 종종 접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화가 매니지먼트 회사를 지향하고 있는 입장에서 무척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고무적인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걱정이 앞서기도 합니다. 미술시장에서 미술계에서 그럭저럭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경험치가 말을 건네옵니다. 쉽지 않다고요. 이 시간 동안에 수많은 이들이 거쳐간 일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랬죠. 미술 대중화, 공존하는 예술, 모두가 즐기는 미술, 이런 표방했지만 딱히 성공적 사례는 아직 들어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성공한 사례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아직까지 미미한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이런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반가우면서도 우려 때문에 오늘 방송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왜 이게 지지부분이 했을까? 포부를 가지고 시작했는데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결론은 딱 한 가지입니다. 이윤이 안 되기 때문이죠. 돈이 안 되니까요. 예술은 누구나 즐길 수 있지만 예술 작품은 누구나 갖지 못하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중 가수의 노래는 대중이 즐기고 누구나 소장할 수 있습니다만 스타 가수와 그가 직접 만든 곡을 소유한다는 것은 본인이거나 그가 소속된 회사일 뿐이죠. 누구나 보유할 수 없는 자본 시스템입니다. 여기 엔터 사업에 미술 엔터 사업의 함정이 있습니다. 미술 작품은 가수의 음반과 다릅니다. 물론 노래처럼요, 화가의 작품을 에디션판으로 제작하여 보급하는 방식도 있긴 합니다만 이미지에 대한 호불호가 선명하기 때문에 이 또한 쉽지 않습니다. 또 작품 이미지에 대한 해독이 모든 사람을 다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제 미술 작품을 해독할 수 있는 것도 어느 정도의 경험치가 담보돼야 되기 때문에 누구나 다 이 작품을 감상하고 해독하기는 쉽지 않은 분야입니다.
이러한 미술시장 잘 알면서도 미술시장을 선도하고 있던 서구의 많은 자본주의, 서구에서, 미국에서, 유럽에서 이러한 일을 왜 하지 않을까요? 지금 우리나라의 독특한 사업일 수 있습니다. 외국에도 이런 시도 상당히 많았을 것 같습니다. 활성화되지 않았던 유럽이나 미국에서 이러한 엔터 사업이 활성화되지 못한 이유를 찾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유명한 화가들은요, 여기에 대한 작품 관리나 여타의 마케팅에 대해서 논할 필요가 없죠. 이미 유명한데 뭐 그걸 왜 합니까? 뜨기 전에 잡아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죠. 한류 바람을 타고 K-팝 열풍에 발맞춰서 K-아트를 세계화시키겠다는 노력, 충분히 응원하고 싶습니다. 정말로 진심으로 성공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러나 예술가는 기능인이 아닙니다. 작품 마케팅을 한다는 것 또한 쉬운 일은 아닙니다. 미술계에서도 블랙핑크나 BTS 같은 걸출한 화가들이 세계 시장에 진출하였으면 하는 바람, 저도 정말로 간곡히 바라는 바입니다. 아직까지 저도 방식이 선명하지 않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성공한 어떤 화가의 작품 이미지가 대중적 인기를 얻었다 할지라도 이미 성공했기 때문에 원작은 몹시 비쌉니다. 대중이 소유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판화 작품 찍잖아요. 이 또한 기백만 원씩 합니다. 대중의 기여도와 상관없이 소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이 가수 몸값이 비싸죠. 노래나 공연은 가격이 흡사합니다. 그러나 미술 작품은요, 화가의 몸값이 비싼 것이 아니라 미술 작품 자체가 비쌉니다. 그러니까 좀 이런 부분이 좀 차이가 있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간단히 말해서 작품 이미지는 대중적일 수 있지만 작품 자체는 대중이 소유하거나 보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스타 가수와 스타 가수의 노래는 하나로 유통되지만 예술과 예술 작품은 따로따로 분리되어 소통된다는 것이죠. 여기에 대중 엔터와 차이점 하나가 더 있습니다. 가수와 노래지만요, 미술은요, 예술과 예술 작품, 여기에 화가라고 하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같이 움직인다는 것이죠. 예술가와 예술, 그리고 이게 예술 작품, 분리되어 있는 것이 미술 시장의 상품입니다. 예술가를 빼면 예술과 예술 작품이 남는데요. 이 두 가지가 가수와 가수의 노래라고 이렇게 비견해 보면은 좀 쉬울 것 같습니다. 대중가요의 작곡가와 작사가는 가수 뒤에서 드러나지 않아도 되지만 미술 작품에서 화가는 반드시 동반되어야 하는 필수 요건입니다. 그럼 다시 처음부터 본론 한번 돌아가 볼까요? 대중 스타를 매니지먼트 할 때 노래와 춤, 발성, 패션, 기타 등등을 가르치고 익히게 한다지만 화가에게는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배우게 하고 무엇을 익히게 할 수 있을까요? 예술 작품의 예술관이나 세계관은 예술가의 세계관은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니죠. 그건 고유의 권한, 예술가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입니다. 작품에 대해서 패턴이나 색, 작품 소재 등에 대한 소재, 이런 조언으로 기술적 변화는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리된 그것은 주문 제작이죠. 독창적 세계관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건 주문 제작이고 디자인적 요소가 강화되는 것일 뿐이지요. 미술 작품은 화가의 세계관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화가에 대한 지원과 예술관에 대한 미래지향적 마케팅이 필요합니다. 그게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미술 시장의 마케팅이라는 것은 젊은 화가에 대한 지원이거나 유명해지기 시작한 화가의 작품을 마케팅하는 것이 돈 버는 것의 지름길이라는 겁니다. 그래도 이것 또한 확률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요. 미술시장의 엔터 사업이라는 것은 화가와 갤러리, 화가와 엔터 회사 사이의 공생과 공존, 공동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게 우선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
누군가의 마음에 드는 작품을 선점하여 작품 이미지를 마케팅한다는 것은 좀 길고 험난한 길이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요, 미술시장 엔터 사업은 작품이 아니라 화가의 세계관입니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